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이어 새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5번의 도전 끝에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이시바는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예정인데요. 과거 자민당의 쓴소리를 마다 않던 이시바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다가도 당에서 인기가 없어 좌절했었는데 결국 국민 지지를 얻고 당선됐습니다. 이시바는 어떤 인물인지, 그의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이번 선거 출마 회견에서 38년 정치인 생활에 대해 순탄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민당을 탈당해 오자와 이치로가 이끄는 신진당에서 활동한 적도 있는데요. 그와 갈등 관계인 아소다로 전 총리를 두고 총리에게 직언을 했다가 불쾌감을 산 적도 여러 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는 이런 성격 탓에 당내 특정 기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선거 직전까지 평소 거리가 멀었던 의원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힘을 보태달라며 추천인을 모았습니다. 이시바는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시절 전국 대학생 법률 토론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경력이 보여주는 만큼 논리적 말솜씨가 돋보입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와 와타나베 미치오 전 부총리를 정치적 스승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시바는 도토리현 지사, 자치상을 지낸 그의 아버지 이시바지로가 1981년 별세하자 나나카에게 출마를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4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을 다니던 때입니다. 이후 이시바는 다나카파 사무국에서 일하다 1986년 와타나베파에서 첫 출마했습니다. 일본 47개 도도 부현 중 인구가 50만여 명으로 가장 적은 도토리현에서 첫 당선됐는데요.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것이죠. 당시 28세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후 방위상, 농림상, 지방창생상, 자민당 간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선 안보 통으로 꼽히는데요. 좌우명으로 와시토리 후군을 삼고 있습니다. 방위상 시절 부하 직원에게 배운 것인데요. 독수리처럼 강한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정치 횡보와 닮은 말이죠. 그럼 이시바의 주요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입니다. 이시바는 임금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정규직이 전체의 40%인데 비정규직의 소득은 정규직의 60%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관점에서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녀 임금 격차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동분배율을 높여나갈 것이라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디플레이션을 멈추기 위해서는 개인 소비가 증가해야 하는데 전제는 실질임금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제와 관련해선 스타트업에 유리한 세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제를 고민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노력은 최대한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발전해서 원전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시바는 지방당원에게 인기가 높은 만큼 지방 부활을 위한 공약도 많이 내놨는데요. 본인이 지방창생상 시절 도입한 지방창생을 위한 교부금 제도에 대해 금액으로 보면 매우 적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금액을 늘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산업정책도 지방 쇠퇴를 막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의 일본 회귀는 공급망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어떻게 지방의 쇠퇴를 막을 것인가에 대해 새 정권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에 대해서는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결혼하면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바꿔 같은 성을 쓰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성에게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든 원래대로 다른 성을 쓰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시바는 안보통으로 꼽히는 만큼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일본에는 50개의 기본법이 있는데 안보기본법이 없다. 그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안보를 강화해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특히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에 대해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핵 공유는 일본이 핵 보유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주일 미군의 법적 특권이 인정되는 미일 지휘협정에 대해선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자위대와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본의 책임도 무거워지겠지만 주권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요. 유엔이 무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위비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위 장비는 물론 자위관의 처우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납세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치개혁 분야 보겠습니다. 이시바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비주류 무파벌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파벌의 정치적인 문제로 생긴 정치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는 자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한 회사법은 대략 500개에 달하는 조문이 있는데 정당의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은 없다며 정당의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보다 국민을 본다. 무한한 투명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시바는 이번 총재 선거에 나섰던 후보 중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선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줄 인물로 평가받았는데요. 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직시하고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바는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시바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발언할 것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위상 출신으로 안보통으로 꼽히는 만큼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한국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한일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리더십에 의해 유지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일 노선이 유지되는 이상 일본 총리 교체의 영향은 크게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